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주식TV 수석 애널리스트 정상윤입니다. 자, 오늘주식TV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우리 상부상조 코너 센터장이신 이베스트증권의 센터장이신 우리 상부형이 출동하는 상부상조 코너 다시 2부 방송 두 번째 에피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하고 계십니까? 계좌 어떻습니까? 제도권 인사에게 한번 직접 듣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이렇게 박수해줘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네, 방송들을 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도 방송 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1부에서 해서 또 2부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1분, 2부고 2분, 2부지. 왜냐면 아침 먹었다고 점심 때 밥 안 먹어요? 계속 먹어야지, 꾸준히.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서 네, 정말 우리 평상시에 궁금했던 분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이 상장돼 있잖아요. 이 주식 살만 할까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그 일부에서는 ROE도 얘기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사도 되냐고요. 지금 이제 증권 업황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듬이시는 네. 거. 이것도 아니고. 네, 이제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반기 증권 업황 자체가 별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저가 매수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뭐 저희 사장님이 이 방송을 보시진 않을 거라고 보고. 저가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주 부러졌어요. 예, 주식이 아주 부러졌는데. 저가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희 회사 주가는 오랜만에 봤는데요. 계산은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네. 언제 해보겠어요, 센터장님한테. 아니 싸졌네요. 네. 예. 지금 그러면 매수해도 뭐 만약에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오내주식 TV에서는 사실 증권주 저희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증권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관심들을 안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예. 주식을 맨날 하지만 정작 증권주를 매수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를 못했어요. 이제 일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으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기 자산 운용 수익도 있고 뭐 중개 수수료 수익도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개 수수료 수익도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건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지금 시점에서 증권 업황에 있어서 매수는 좀 아닌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증권업이 지난 한 10년 동안이죠.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제 그전에 객장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지금 솔직히 증권사 객장 가보신 경험 있으신 분? 전광판 구경해 보시면 전광판. 가서 그러면 진짜 앉아봤어요? 네, 근데 요즘 우리 투자 여러분들 특히 요즘 그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분명히 그 증권사 이렇게 전광판이 있는 객장을 구경해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비대면 계좌 온라인으로 하시고 바로 이렇게 HTS 하셨을 텐데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자 우리나라의 그 증권업의 종사하신 인력이 지금도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이 점점 퇴색되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리테일 관련 그런 그 수수료도 엄청 줄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또 무료 서비스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요. 예. 예, 경쟁도 훨씬 심화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증권업 자체가 전망이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또 이베스트 증권이나 몇몇 증권사들은 또 계속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새로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증권업 자체는 사실 좀 전망이 우울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권업이 사라질 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을 유통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라질 그런 산업은 분명 아니라고 봐지고요. 또한 그 증권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아는 트렌드는 증권업이 요즘에 그 대여라고 하죠. 대출. 그 이제 키움증권을 보더라도 이제 대출 통해서 이제 수익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베스트 증권도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신용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화랑이 되거나 강세장이 되면 신용을 주식을 이제 빌려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신용 금액이 한 11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만큼 그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신용을 쓰게 되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권사마다 이자율은 다르긴 한데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신용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요즘에 그런 전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주식담보대출 하라고.
예, 스탁론 이런 데서 전화 엄청 많이 오고. 그거는 증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뭐 저축은행을 통해서 한 업체들이 스탁론은 다른 업체예요. 아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제 신용매매, 증권사 자체 신용매매. 이거는 주식으로만. 네. 제가 진짜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민감한 걸 하셔야지. 예. 홀딱 나오죠. 홀딱. 아니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닙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투자자고 증권사를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 증권사 직원이고 거기다가 또 센터장님이신데 여의도에는 그런 찌라시라는 게 많이 유포되고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센터장이라는 직급이 굉장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높은 직급인데 과연 일반 사람들이 모를 만한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인맥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그 정보를 좀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신지 그런 인맥이 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양질의 정보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의도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그 중소형주를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거래량을 좀 활발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이나 인맥들에게 그 기사처럼 정보를 조작을 해서 있는 것처럼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뿌려대는 거죠.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지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찌라시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들이 유발되기 시작을 하고 아니 종목 게시판에도 많잖아요. 저는 거기다 토론방. 딱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한 그 가짜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보신 분답게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팍스넷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정보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만드는 친구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인연을 맺고 뭐 그분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어떤 창구에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분들은 계좌 볼 수 있으니까 알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근데 말할 수는 없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질문. 일단 모른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백수 되면 아니 뭐 오늘 수입이 이제 우리가 주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맞아, 엄청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궁금해하지.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이해하실 겁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실적 발표 지금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일부터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 발표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실적 발표 시즌에? 일단 전반적으로 3분기를 지나가면서 그 우리나라 그 중대형사들의 실적치 전망들이 대부분 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기대치가 낮아서 주가가 선반영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닝 시즌을 맞이할 때 오늘 기대치가 낮아졌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올해 보시면 증시가 고점을 치고 하락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제 기대치들이 있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치들이 좀 더 낮아질 때까지 좀 저가 타이밍에 기다리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센터장님한테 한번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 빠따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10월 22일에 저희 이제 4명이 각각이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표가 또는 상승 마감을 못하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분이 몽둥이 찜질을 맞는 그러니까 이게 개국공신이죠. 그리고 여러분 최고는 바뀌어도 최초는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몽둥이 찜질의 주인공. 근데 자 센터장님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고춧가루님 어떤 종목이었죠? 네, 저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어제 저녁에 종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 아세아 재즈요. 네 그다음에요 서울 반도체. 네, 저는 매지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한 분은 가장 최악의 결과를 금요일 날 보여주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내노라는 또 전문가분들이시고 현재 경제TV 나오신 분들께서 이런 이런 그 이제 방송에서 정말 이 볼기를 맞는 정말 사극에도 잘 나오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4명 중에 과연 누가 맞을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일단 빠따쇼가 왜 빠따쇼인가 했는데 아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 종목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과연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손실은 보조해드릴 수 없지만 그들의 아픔은 같이 해드리겠다는. 아픔은 같이 해드려야죠. 예. 그리고 찜질 한번 맞으면 뭐 어때? 혈액순환도 되고 좋지. 요즘에 또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이게 피가 고여요. 이럴 때 한번 빡 맞으면 그냥 혈액순환 되고 치질도 예방되고 좋습니다. 아무튼. 자, 누가 과연 1회의 영광을 자꾸 절 쳐다보세요. 불안하게 진짜. 굉장히 불안.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당장 지수가 아마 60포인트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되게 다 빠졌어요. 우리 물타기님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을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죄송합니다. 물타기라길래 네. 저를 대놓고 페이 입으셨잖아요. 아니 지금 뭐 다들 떳떳하세요? 떳떳하신 분 있어요 지금? 서울 받으셔도 만만치 않으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시황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 오늘주식 TV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그는 저희가 이제 아이텍 반도체하고, 그다음 HD 프로 이렇게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 또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4명 중에서 빨리 센터장님이 그래서 이번 주는 아시아제지가 그래도 제일 수익률이 덜 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형님 네. 잘 보여요. 아니 뭐 이제 하루 지났을 뿐입니다. 예. 아무튼 그 파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투자 여러분들, 저 우리 또 고춧가루 응원하시는 분께서는 저 파스 하나 좀 사서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또 우리 후생복리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멍크림, 멍 빠지는 크림.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리얼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리얼하게 하는 방송이니까 파스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오늘의 주식 TV 그 광고 많이 해주셨는데 어필 많이 해주셨는데 계신 그 광화문 강북지점? 강북금융센터. 네, 강북금융센터 그 어필도 한번 해주실 겸 그 증권사들은 센터마다 특화된 상품이나 어떤 직원들의 차별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계신 강북센터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요? 강북금융센터는 역시 사람이 강점이라고 센터장님? 네, 뭐 센터장을 상부형이 좋아지는 센터. 센터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강성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뭐 사람이 가장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이나 뭐 다른 이런 건 좀 있나요? 사실 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증권사마다 다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투자 물론 다들 하시겠지만 또 개 중에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식 뭐 어떤 학자금 목적이나 간접 상품 같은 거 좀 하고 싶은 분들한테 뭐 전략적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 있잖아요. 저희 이베스트 랩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랩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가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뭐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기대 수익률이 뭐 자기는 한 8% 10%면 만족한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저희 이베스트 증권에도 뭐 작년 성적은 어땠어요? 랩이 있습니다. 작년 성적은 지난해 성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OE가 좋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만큼 자기 자산에 대한 그 운영 수익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증권사네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하세요. 전 진짜 이게 약간 궁금한데 다시 돌아와서 전 면접 보는 느낌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약간 의견을 여쭈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약간 증시에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의 어떤 이 우리나라가 증시 하락이 된 원인이 이제 저도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 사태라고 보시는데, 근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2019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아무리 해도 이게 정치적인 사태라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센터장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을 보시고 계신 건지 좀 좋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왜 이런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GDP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GDP 60%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거든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듯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견제할 필요가 있고 균형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 해서 미국이 이제 그 전쟁,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미국도 그런 전쟁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 단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적인 지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무너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경기를 확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의 경우에도 공산당에 이게 있어서는 이 무역 전쟁이 생존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빈부의 격차도 줄여야 되고 내부적인 지지도 얻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역시도 양적인 성장을 계속 지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 독점을 또 이것을 합리화하려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경기를 하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장으로 가져가고 성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될 것이냐.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거죠. 과거에 소련도 미국이랑 그런 패권을 두고 싸웠다가 그 주위의 국가들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련도 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일본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환율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죠. 이미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중국도 그 양보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근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국이 가장 지금 그 경제 기조로 가져가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인데 네. 거기를 좀 양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좀 봤고, 그리고 11월 달에 또 그 G20 회의에서 또 시진핑과 그 트럼프가 만난다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해결될 조짐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지, 그런 시점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지위를 놓고 서로 패권을 두고 그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많이 양보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9년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런 균형들이 다시 정립이 되면서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에 중국이 양보를 하게 되면 시장 개방이 될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죠. 들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락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되시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또 되시겠죠. 네. 그럼 2019년 초부터 이제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섹터들이 지금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황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주목을 해야 할 만한 섹터를 보신다면 어떤 쪽을, 아까 2차 전지 쪽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쪽 말고. 현재 주도주의. 네네네.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꿈을 먹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저는 선정을 할 때도 성장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성장주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10배 정도 오르는 통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주식이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이 싸진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꿈을 먹고 있는 주식을 잘 옥석을 가리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근데 역시나 이제 성장주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바이오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가 있고 그냥 기대주로만 올라갔던 그 바이오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나 그런 전망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바이오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게 저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도 기본적으로 저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게임 쪽. 제가 또 원래 워낙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페인이었거든요, 아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 콘텐츠. 네, 이쪽에 다 폭발력이 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이제 그 우리 남북 경협주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이제 저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근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 근데 그 역시나 이제 제가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이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그 식견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도 좀 이제 명확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남북경협도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러나 실적이 기반되지 않은 기대성장주라는 것이죠. 지난해에 그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도로나 항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점에서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기대 성장으로 한번 시세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실적이 입증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당장에는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의심들로 인한 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건이 거죠. 뭐냐면은 일단은 조그만 사업이라도 인도적인 사업을 뭘 진행하려면 일단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괜히 그거 미국으로부터 찍히면 회사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 완화가 관건이죠.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가서 이제 교황 만나고 했던 것들이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라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시는. 해결 당연히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결국엔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만 따져서 보면 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아직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 이게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실제적인 경합이 이루어질 때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관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제일 급해요. 정말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관광지 갈 때도 관광지 가서 놀면 되는 못 참아서 고속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고속버스에 춤추고 노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데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솔직히 1년 전만 해도, 진짜 1년 전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거 누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이게 정말 소설처럼 이루어진 일인데 맞잖아요. 누가 예측했어요, 그거를? 예,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예,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약간 시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종목 사오려면은 굉장히 급하신데, 국가 간의 문제, 그다음에 지난 60년간 6.25 이후로 60년 동안 해먹은 문제가 어떻게 한방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신뢰가 쌓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도 생각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요건 이제 요거 하시는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까? 짧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 질문 같은데, 우리 HTS를 보면은 기관의 수급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금,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의 흐름. 예를 들면 진짜 기관이 예를 들면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제 수급이 잡힌다면, 진짜 그런 종목은 정말 그 좋게 보아서 그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건지, 기간도 종류가 되죠, 진짜. 예, 아니면은 정말 어떤 뭐 근거에 의해서 그런 수급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국민연금도 자체적인 리서치가 있을 것이고 증권사의 리서치를 받아서 뭐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할 텐데, 주식 투자를 잘 아시겠지만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정말 뭐 매크로적인 것만 움직인다 그러면 경제학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지. 네,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수급이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 하락을 할 때도 방어는 잘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주식을 샀다가 뭐 내일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지분이 5% 있던 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기간들이 보통 짧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뭐 펀드가 운영되는 것들은 롱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일부의 포트폴리오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처럼 모든 주식 2,000개, 뭐 3,000개 되는 주식들 다 살 수는 없듯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단기적인 저희 투자 성향에 맞는 단기적인 종목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식 TV를 시청하시는 회원분들의 성향은 1년, 2년 또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받거나 뭐 권유, 뭐 투자 권유 받기 위해서 이 방송을 청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고수익 그리고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믿을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온대주 TV의 리서치나 이런 노력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발품을 팔고 회사를 쫓아다니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종목 선정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국민연금의 수급도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오늘의 주식 TV에서 주시는 종목들을 잘 투자하시는 것도 또 한번 이제 마무리 좀. 역시 이게 대민장치하고 네, 하여튼 네, 우리 오늘 스티브 아주 그냥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네, 아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네. 자, 이상 여러분들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 해소되셨습니까? 자, 우리 센트럴님 또 우리 상부상조의 코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는 또 정말 이 제도권에 계신 분들만 알 수 있는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증권사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궁금한 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도권에 계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 알선에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상부 센터님과 함께하는 상부상조 코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